어, 이번에는 협력 게임에 대한 이야기와 포비든 아일랜드라는 협력 게임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협력 게임이라는 건요, 진행자들끼리 서로 이렇게 경쟁을 하는 게 아닌 어떤 특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진행자들이 힘을 합쳐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렇게 진행을 하는 그런 놀이를 얘기하는데요. 음, 협력 게임 같은 경우 제가 이때까지 경험해 본 바로 의하면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눠볼 수 있고요. 그리고 게이머의 성향 역시 두 종류로 갈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협력 게임은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호불호가 갈린다고 할 수 있는데요. 어, 먼저 게임의 성향을 보자면 협력 게임의 목적은 이제 게이머들끼리 협력을 하는 것이고 어떤 목적을 수행한 게임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게임의 목적은 게임과 싸운다고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협력 게임은 기본적으로 어려움을 추구할 수밖에 없고, 어떻게 보면 어, 어려울수록 더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재미를 찾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꼭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사람이 진행을 함에 있어서 게임 시스템상 이 난이도 조절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요. 사람끼리 대전보다 난이도 조절이 어려운 부분이 있고, 어, 어떤 사람은 성공을 하는데 쾌감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도전하는데 재미를 느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균형이 상당히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컴퓨터 게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협력 게임의 경우 난이도 조절에 조금 실패한 경우도 좀 있고요. 컴퓨터 게임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좀 아무래도 컴퓨터 게임보다는 이렇게 뭐랄까 좀 구조 자체가 복잡할 수가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한계점 때문에 참 협력 게임이라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더 나가서 이제 결국에는 사용자가 이렇게 좀 암암리의 스파이식으로 활동하는 협력 배신이라는 장르도 있지만요. 일단 협력이라는 장르 자체가 조금 그래서 약간 좀 그 성향을 많이 타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 협력 게임 중에서는 그렇게 뭐랄까 좀 목표를 예, 목표 설정이나 이런 난이도 조절이 참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게 참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부분이 협력 게임에 따라서는 진행자에게 굉장히 그 어려운 굉장히 그러니까 그 두 종류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요. 협력 게임에 따라서는 그 답이 약간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가장 최적의 답이 약간은 정해져 있다고 해야 될지 약간 그런 효율성이 있어서 최고의 그런 게 있어서 그걸 찾아가는 과정의 게임이 있고요. 그리고 반면에 약간 진행자에게 어떤 선택의 여지를 주는 그런 게임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것과 대비되게 사용자의 경우에도 어,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좀 논란이 되고 있는 약간은 좀 성향이 많이 타는 부분인데 어, 이렇게 서로 협력이기 때문에 서로 협력을 해서 상의를 해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자기가 뭔가 게임이기 때문에 자기가 선택하는 걸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조금 그게 성향에 따라서 좀 이게 좀 되는데 요게 만약에 좀 서로 안 맞는 경우는 좀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특히나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게 어느 정도의 답이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누군가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꼭 그게 다 틀렸다 맞다는 건 아니고요. 근데 내가 봤을 때 그러니까 뭐 누구나 사람의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답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나는 내 게임이고 내가
선택권이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라고 해버리면 사실 그 협력 게임 자체가 그렇게 딱딱딱 아기가 만약에 그 게임이 딱딱딱 아기가 최적의 답을 찾지 못하면은 빡빡한 조건이기 때문에 패배한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그거는 게임이 그 망하는 걸 그러니까 터질 거를 이제 지켜보면서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난감한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 알파 게이머라고들 하는데요. 내가 답을 알고 있으니까 나 말대로 해야 돼. 내 말대로 따라와. 그것도 협력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그건 말 그대로 그 사람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요. 협력 게임은 그런 면에서 서로의 성향이 잘 맞아야 되고 게임의 스타일 또한 딱 맞아야만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장르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실 답이 정해져 어느 정도 최적의 답이 정해져 있는 경우는 만약에 혼자서 진행이 가능하다 그러면 혼자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보고요. 만약에 둘 이상이 해야 한다 그래도 그런 성향이 잘 맞아야지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그 나름대로 재미를 찾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제가 앞에서 말한 그런 케이스라면 조금 뭐 좀 서로 이렇게 좀 아기가 안 맞는다면 협력 게임을 하기에는 조금 이제 서로 좀 안 좋은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서 반면에 이제 그를 이렇게 자유도가 주어지고 서로 이렇게 원활하게 협의가 가능하다면 굉장히 협력 게임은 좋은 선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상의가 잘 돼서 우리 이렇게 가보자라고 서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굉장히 굉장히 좀 좋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협력 게임은 그렇게 서로 합을 맞춰가는 과정, 예,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정말로 중요한 게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설명드릴 포비드 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협력 게임 중에 굉장히 단순하고 예, 그 난이도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종류로 따지자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종류로 말씀드리자면 선택지가 굉장히 한정이 되어 있고 효율적인 행동을 요구하기 때문에 사실 어느 정도 난이 어떻게 보면 좀 답이 정해져 있는 뭐로 하는 것도 단순하고요. 그런 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쉽고 간단하고 진행 시간도 그렇게 길지 않고 하기 때문에 처음 이제 협력 게임을 접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권해드리고 싶은 그런 게임입니다. 실제로 해보니까 내용이 깔끔해서 예, 짧고 뭐 길게 가지도 않고 짧고 상당히 전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만족했던 게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한번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게임의 배경은 어떤 섬의 주인공들이 진행자들이 들어와서 4개의 성물을 획득을 해서 헬기 이창정에서 탈출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섬에서는 계속 이제 섬이 계속 가라앉고 있고요. 그래서 헬리콥터로 성물을 모두 4가지를 모은 뒤에 무사히 탈출해야만 이기는 게임이고요. 기본적인 개요는 한번 앞서 설명을 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또 진행하면서 부연 설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끊었다가 게임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